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뉴욕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 시장도 당연히 상승 분위기에서 출발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내용이,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5차 부양 얘기, 물론 이제 민주당, 공화당의 협의에 의해서 아직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여름에 국회가 쉬는 그 8월 10일 전까지 뭐가 이제 미국 국회가 쉬는 해결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은 어쨌든 간 우리 기대 이상으로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붙으면 중간에 물량이 나오면서 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이 돌아왔거든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1조 넘게 개인들은 팔았죠. 기관도 한 2천억 정도 이상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13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698억, 7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시작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그렇게 강세를 띠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스스로 약해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눈을 돌린 거고, 이머징 마켓에서 보면 삼성전자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한국 시장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 중에 자꾸 인텔을 애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돼. 제가 그거 나중에 댓글에서 보고 이거 벌써 치매가 왔나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인텔 효과를 본다. 파운더리 쪽에 시장이 재편된다. TSMC도 줄 수 있지만 삼성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이 틈에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굉장히 5.4% 이상. 근데 더 특이한 게 뭐냐?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오른 것도 특이하지만 장시간 내내 꼿꼿했어요. 삼성전자가 한 번도 별로 흔들림이 없이 꼿꼿하게 종가까지 끌고 갔다. 고맙게도 종가에는 여러분 UBS나 JP모간 이런 외국 투자가들이 종가에서 350만 주를 종가 단일가에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9,2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은 9,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한 150억 정도 사고요. 그것만 봐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 달라졌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조는 미국이지만 미국, 일본이 약간 반도체를 두고 사이가 안 좋아졌었죠. 그게 이제 70년대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고통을 틀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뭘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사실 이거의 근본을 쫓아가면 중국하고 미중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중국은 뭐 하면 굴기 뭐 이런 말 잘 쓰니까 반도체 굴기 이러면서 막 치고 올라와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아주 초극으로 이 극차를 벌리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죠. 그냥 뭐 7나노 아니고 5나노로 바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이게 중국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뭔가 중국한테 이거를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반도체를 그 안에 두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화웨이도 쓰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간을 따져보면 결국 이제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졌죠. 그래서 이것도 70년대처럼 우리가 요 사이를 잘 비집고 하면 좋은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인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공장보다는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 문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그 밑단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그래서 이제 뭐 소재 관련 장비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요즘 같은 장에서는 유동성이 이렇게 강하면 그냥 대표 종목을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그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소재 부품 장비가 전부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있는 공장에 다 납품하고 뭐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SDI였죠. 삼성 SDI. SDI가 드디어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조 5,586억. 그리고 이익이 1,038억. 근데 이제 이익은 한 38% 줄은 거예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가 한 708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줄었어도 그걸 능가한다. 이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 회사는 SDI는 하반기에는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50% 이상 신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좀 피력했어요. 특히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 배터리 부문 사업만 독자적인 흑자 기조를 만들어내겠다. 올해 안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살펴보면 삼성 SDI가 저는 요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험이 짧은 분들이 시장에 이렇게 마구 들어왔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게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되면 오늘 팔아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접어줘야 되고 또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빠지면 그 인슈런스도 걸 수 있고 자기 말에 대한. 그런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런 뭐 제가 얘기하는 말에 인슈런스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전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게 그래서 무슨 실적 발표하는 게 다 정해진 날 발표하는데 뭐가 풍문이고 뭐가 뉴스인지 오늘 재미납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SDI를 984억을 샀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좀 파니까 실적 발표 나고 나서 1,000억 이상 순매도를 개인이 나섰어요. 그렇게 해서 잠시 SDI가 주춤거리니까 상승세가 약해지니까
외국인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오후에. 그리고선 종가까지 JP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마지막 종가 단가까지 사갔어요. 그럼 이게 무언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랑 좀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무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고 이런 거 말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도 오늘 JP모건이 종가에 걷어갔어요. 네이버도 뭐 중간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 시장 그대로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오면은 그런 것들이 오늘 날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조그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수성 때문에 주 매수 세력이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갔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무슨 경기 관련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기술 성장주도 아니고 독특한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움직였는데 네이버가 보험업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손해보험 부분에서 손해보험 회사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보험 가입을 매칭시켜주면 우리한테 수수료를 이거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11% 기사에도 났으니까 11%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그게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 아시지만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금도 있지만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사업비라는 게 모집인 돈 주고 어떻게 그거 하는 게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이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좀 과대하다. 우리나라 보험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받아가는 11%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순간적 개인적으로 했고 그런데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래에 알고 있던 난공불락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들이 이런 이제 언택 관련 네이버나 카카오가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내수 회사고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네이버가 SM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죠? SM이 왜 2대 주주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한류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콘서트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거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탑재해서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도메스틱에 국한될 수도 있고 글로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향후에는 GA 보험 대리업을 우선은 손보. 그러니까 손해보험 하는데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보험 모집인이 가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듣는 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결제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옛날에 이제 은행 통해서 결제할 때 복잡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간편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고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간편 결제로 바뀌었는데 사고 잘 안 나요. 물론 뒷단에 많은 시스템이 백업을 해주지만 고객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요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신용장고가 14조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신풍제약 이런 거 있잖아요. 신풍제약 같이 그렇게 됐다가 이런 예를 드는데 사실 예를 그렇게 들면 그 신풍제약 사례가 과연 이 시장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례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지 않을 때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폐되는 회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과열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성직자 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자꾸 저는 확신이 되는 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많다는 거 보면은 아직은 더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지수가 2256, 장중에 2266인가까지 이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그 코로나19 사태 나기 그 전에 최고로 갔은 때가 2270포인트 근처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62,800원이에요. 근데 카카오가 17만 원대였고 네이버가 18만 원에서 뭐 19만 원 뭐 그 사이였어요.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성장주, 기술 성장주 이렇게 분산돼서 몰렸던 매기가 한쪽으로 쏠려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건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그래서 뭐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도 필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게 많이 와서 지금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결정질 수도 없고 아니야 아직도 더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포를 안고 그냥 걸어가는 그런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하는 시장이 이렇게 흔한 경우가 없어요. 저도 40몇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어요. 이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시장을 자꾸 정상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부동산이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이 갈 줄 아셨습니까? 아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때 뭐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십몇 년 전부터 십몇 년 동안을 집 사면 안 된다. 부동산 끝났다. 뭐 인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서 이제 끝났다. 그 뭐 영수까지 만들고 그러던 분 요새는 잘 안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보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너무 과열돼서 뭘 어쩌라는 말이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열되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거기서 사람이 많이 다치니까 조심하라. 그러면 그때 다치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다 본인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을 가라앉히려면 옛날 적립식 저축처럼 매달 일정 부분 몇십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주식을 사서 모으면 여기다가 텍스컷을 해주고 뭐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하면 뭐 진정시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새로 들어온 스마트 개미가 20, 30대, 30, 40대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뭐 그분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심지어는 뭐 이거 뭐죠? 마이너스 통장 받아갖고 거기다가 증권사 신용까지 얻어서 그렇게 들어온 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같으냐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그동안에 야, 집 안 사도 돼. 너희들 때는 진짜 집이 막 빈집이 많을 거야. 인구도 줄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력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은 다 몇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병신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까지 끌어다가 이걸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슨 저축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성격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그쪽에 신경 많이 쓰고, 뭐 아파트값 못 잡으면 뭐, 진짜 이번 정부, 이번 정부가 하여튼 성패를 걸고, 이번 정부에, 그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고 안 되는데, 이제 덜커덕 이제 그 주식에 양도세 과세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청와대 청원 놓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게 상황이 아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건전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나쁜 일이 아니니 아파트 사는 것 같이 확대세 증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 그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 저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그런 말씀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재무부 장관 정도에서는 한 번 있었어요. 옛날 정영희 장관님인가 있을 때 뭐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뭐 증시 하락을 막아보겠다. 뭐 이제 그때는 굉장히 폭락할 때였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이거 좋은 일이다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공포, 무서움 있잖아요. 요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거하고 절망 이 두 가지를 넘어서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르니까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주식을 그냥 내일 다 팔았어. 근데 뭐 오늘 다 팔았어요. 근데 내일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내일 좀 떨어질 수도 있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공포로부터 벗어나. 근데 여러분 해피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안 가면 배가 아파요. 공포는 벗어났는데 배가 아픈 거야. 그럼 계속해서 배앓이를 하다가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봐. 다시 사는 거였어. 저거를 안 파는 거였어 하고 들어가서 사는 순간 상투에 가깝다. 제가 그랬죠. 왜 그러냐.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심리가 엉켜서 결과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확 빠지니까 아이고 이게 또 IMF 때 같이 되는 거구나. 이거 빨리 팔아야지. 그 절망감에서 여러분 팔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시장이 돌아서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런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돈을 벌겠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하고 적극적으로 맞서갖고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포를 이겨내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공포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올랐네. 오늘도 올랐네. 이게 힘들면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목도 그렇지만 17세기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게 재미난 얘기 있죠. 조금 이제 스피노자가 이분이 철학자지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과나무는 한 나무만 심으면 안 된대요. 그게 뭐 자기 불화합성인가 뭐 이래가지고 근친 교배에 하면은 그 사과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사과 자기 꽃에서 자기 암수를 이렇게 그 꽃가루를 묻히면 거기서 나온 사과가 맛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두 그루 심겠다. 이래야지 이 얘기는 맞는 거죠. 잠깐 뭐 딴 얘기 했지만 아무튼 지금은 약간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100만 개미는 어떤 전략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째, 어제도 말씀드렸죠. 난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니. 그러니까 내가 일찍 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해도 은행 이자에 몇십 배를 벌었으니 이제 난 여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파시라.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냥 돈만 갖고 계시고 딴짓하지 마시라. 다시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점점 심해질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두 번째, 저랑 3개월 전에 처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포트폴리오 짜신 분들, 그때 포트폴리오 제가 제시한 종목 중에 안 오른 게 삼성전자였는데 오늘부터 저도 되게 가벼워요. 이제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60% 전체에 그 정도 선에서 이거를 세팅해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간다. 뭐 장이 오르고 붙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나머지 갖고 주가가 빠질 때 사서 오르면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칼밥 내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으면 그게 계좌 밸류가 커진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벌써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서 한 80%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그때 산 거, 그 조금 산 게 또 올라오니까 그거 또 팔아서 또 몇 프로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법. 근데 어쨌든 간 그렇다고 해서 풀베팅 하는 건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시장은 확실히 고공은 고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세게 쳐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조금 분위기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일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외국인들의 랠리가 이렇게 뭐 한 이틀 하고 말 것인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뭐 계속해서 오늘처럼 막 삼성전자가 계속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뭐 6월이나 이런 때 느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신용 잔고가 큰 거 이거 공포스러워요. 지뢰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 공포를 못 이기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쩔 겁니까?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요 시장에 숨어져 있는 시장의 요 숨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체크해서 뭐 수치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런 거 말고 시장이 뭘 어떻게 느끼고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교류를 해서 매일매일 전략을 잡아가는 그런 방법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많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얘기해 주시고 뭐 그래서 갑자기 구독자도 늘고 막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제 영상에 구글에서 광고를 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보시는데 자꾸 중간에 광고는 뭐 죄송해도 뭐 그렇게 광고가 이제 나가가 된 만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니까 진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제 이 구독자가 늘어나서 우리 100만 게임이 파워가 시장에서도 꽤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지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이 기술적 분석 잘하고 그런 또 수치 분석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다 들으시고, 저는 이제 시장에 40몇 년 동안 치고받고를 한 사람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